연락을 끊는 것, 침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칼 융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관계의 불완전한 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버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질문들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침묵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락을 끊은 사람에게도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도 모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갑자기 끊어질 때, 특히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끝날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거울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완결성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은 관계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을 하는 중간에도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마지막 만남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속 분석하고 다른 결말을 상상하고 답 없는 질문들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완결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경험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이런 콤플렉스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떠날 때 상대방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과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신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끝나지 않은 과거가 계속 그들을 붙잡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예의라고 배웁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천천히 연락을 줄이고 결국 완전히 끊습니다. 이것이 더 부드러운 방법이라고, 더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무한한 불확실성 속에 남겨둡니다. 명확한 거절은 아프지만 분명합니다. 상대방은 그 아픔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모호합니다. 상대방은 이것이 끝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바쁜 것은 아닐까? 혹시 나중에 연락이 올까? 이런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오랫동안 흔들립니다. 융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연락을 끊는 사람도 사실은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연락을 끊을까요? 윤근 여러 가지 무의식적 동기가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상대방이 설득하려 할까봐, 혹은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피하고 침묵으로 도피합니다. 둘째, 죄책감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차라리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직접 말하는 것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침묵으로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셋째, 무의식적 분노입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 일종의 처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침묵으로 복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분노는 표현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억압된 분노는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넷째, 미성숙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관계를 제대로 끝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기술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즉 사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은 물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은 사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제대로 마주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는 계속 자라납니다. 윤근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침묵으로 관계를 끝낸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피하고 그들의 뒤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윤근 이것을 버려짐의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원초적 의존성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 없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의 무의식은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설명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윤근 이것을 자아의 상처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배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침묵으로 대할 때 우리의 무의식은 이것을 우리의 가치가 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아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애착이 강했던 관계일수록 이 상처는 더 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명분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뭔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치심이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윤근 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은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내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아마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투사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사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그들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미성숙함, 혹은 다른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윤근 이런 투사를 철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근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상처받은 부분을, 버려진 느낌을 받는 부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그렇게 아픈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버려짐을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의 자기의심을 확인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윤근 또한 개별화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발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연락이 끊긴 경험은 역설적으로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외부의 확인 없이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그들을 성장시킨다는 논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윤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상처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을 끊으려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라고 말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끝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끝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침묵으로 끝내는 것과 대화로 끝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대화로 끝내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불편한 감정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분노와 혼란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죄책감과 불편함과 혹은 애매한 감정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 불편함을 피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 당신의 다른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용기를 내어 대화를 나눈다면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들은 모두 귀중한 기술들입니다. 또한 당신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줍니다. 완결의 선물을 말입니다. 상대방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처리할 수 있는 슬픔입니다. 답 없는 질문 속에서 헤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윤근,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온전함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지속될 때뿐만 아니라 관계가 끝날 때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대화가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울 수도 설득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이 표현되도록 허용하면서도 당신의 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감하면서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대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숙함은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한 연락을 끊으려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왜 이 관계를 끝내려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불편하거나 지치거나 다른 것을 원한다는 막연한 느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런 막연한 느낌들을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에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때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화는 비난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당신이 필요한 것을, 그리고 왜 이 관계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은 그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윤근 또한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문화적 패턴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관계를 끝내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적 패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패턴을 바꾸는데 기여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정직한 대화가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끝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가족이, 혹은 나중에 당신의 자녀가 관계를 제대로 끝내는 법을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정당합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마무리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주지 않은 것은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윤근,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가치 없음을 증명한다고 믿을 수도 있고 이것이 상대방의 미성숙함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윤근 치유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슬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관계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 상처가 당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처가 당신의 가치 없음을 증명한다고 믿을 수도 있고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의 핵심은 의식화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연락을 끊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려는지 의식화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은 자신의 반응과 투사를 의식화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정직하게, 더 용기 있게, 더 존중하며 관계를 맺고 끝낼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지 마세요. 대신 대화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상대방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줍니다. 침묵은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치유될 수 있는 아픔입니다. 침묵은 끝없는 질문 속에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결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제대로 작별하고 서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진정한 성숙함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